나이 들면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할 일과 내려놓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새롭게 활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후 자금이 최소 1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통장이 다 비어버립니다. 누구나 물론 운이 좋거나 여건이 맞아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빈 통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 버티고 수명이 다하여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은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에서 많게는 40년도 살아내야 하는데 노후 준비 못했다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살아내야 할 세월이 너무 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최소 60세에 은퇴해도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찾아 활동하면 건강과 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일을 하면서 활동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은 따라오고 또 많지는 않을지라도 일을 하면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본인이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상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을 백방으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처지나 환경에 꼭 맞는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또 하나의 노후 대책은 내려놓기입니다. 나이 들면 버리고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 노후 대책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여러 조언들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즉,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노후 대책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만 망치니 가능한 범위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서 욕심을 줄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집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도 경차로 바꾸고 생필품도 최소화해서 생활하는 것에 오히려 마음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할 일은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찾아 뭔가 하는 데에는 욕심을 부리되 나머지는 내려놔야 노후의 삶이 참 편합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많아 집도 큰 집에 살고 싶었고 명품백도 가지고 싶고 자동차도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싶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데에 마음을 쓰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행복은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많이 가지고도 마음 편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에 달려있죠. 가끔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혹은 그냥 감기에 걸려도 요즘에는 심하게 걸리면 숨쉬기도 쉽지 않아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말 숨을 자유롭게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죠. 노후에 일하는 것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그냥 생활비 정도를 벌기 위한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젊어서도 이루지 못한 부를 나이 들어서까지 이루려고 애쓴다면 마음만 고달프게 됩니다. 나이 들면 생긴 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내려놓고 살아야 훨씬 삶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정도만 일을 통해서 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삶의 현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매일 집에만 있게 되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아름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여유롭지 못함에도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욕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에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대폭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들은 어깨에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그러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고, 커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후 대책으로 할 일 하나만 찾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남은 세상 살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유로운 노후를 만드는 3가지 방법.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전통, 관습,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구태의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 그만 끊고 싶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 끌려나가 하루 종일 묶여있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되는 그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에서 벗어나기. 항상 철저한 자기정돈 질서, 규칙,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 소위 답답한 FM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씻고 또 다른 이는 집 거실을 쓸고 닦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큰일이 납니다. 이런 강박은 회사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전 직장의 사장은 부서장들 미팅 때 보고서가 올라오면 줄, 장평, 글자 간의 간격, 띄어쓰기 등 이런 형식에 아주 과도하게 민감했습니다. 작성법을 어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틀린 작성법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러니 미팅은 사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어, 문법 시간이라도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핵심 내용을 적는 것보다 작성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의 정신력이 일반적인 우리보다 강해서 이런 강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울한 감정, 분노, 외로움과 같은 경험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회복력도 훨씬 느리죠.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에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이 아닌 마음에 꽂힌 한두 가지에만 강박을 보인다고 정신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실 바닥을 반복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라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썩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짓무르도록 씻어대는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이 정작 샤워는 하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박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강박과 집착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을 밀어넣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고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면 됩니다. 목표로 향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데 경사 올라가듯 쫙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나 자신답게 살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주변에서 역시 너답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부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나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흔하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회사를 나온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잘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직장을 나서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그게 다름 아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 사람들을 서게 했기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을 앞두고 머리 스타일을 정하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튄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봐 자신의 만족감을 누르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명품 백과 명품 옷에 돈을 바릅니다.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일 수 있죠. 동대문 옷을 입어도 패션이 살고 명품같이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시선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맞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해서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려야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산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도덕이 해이해지고 범죄가 넘쳐나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치가 살아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사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 운동하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마냥 퍼져 있고 싶을 때, 쇼핑을 보다가 갑작스레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유는 아마도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인생만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어라 말해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